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단번에 핵심을 짚는 질문이 100마디 설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질문은 단순히 궁금한 걸 묻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모르는 걸 알고자 묻는 질문. 그리고 둘째는 자신은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묻는 질문. 그리고 셋째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질문에는 반드시 묻는 이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죠. 변화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정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3가지. 원하는 것, 고통 감내, 새로운 습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날씬한 몸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질문, 난 정말 절실하게 날씬한 몸을 원하는가? 대부분은 절실하지 않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현재 자신의 몸에 그럭저럭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실함이 없다. 좋다. 절실하다고 치자. 다음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일은 대가가 따른다. 멋진 몸매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멋진 몸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변화에선 바로 이 2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라면, 피자, 곱창, 전골 같은 게 먹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아주 실컷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자 이상하게도 그렇게 먹고 싶던 음식들이 별로 당기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체질이 바뀐 거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발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 나온다. 공부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더 알아보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다.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다양한 소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호기심이 많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상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뭔가를 물어보고 그 과정을 통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좋다. 반면 질문이 없는 사람, 호기심이 사라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남 이야기하는 사람도 싫어한다. 정치와 연예인을 주제로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도 아무것도 모르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질문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또 더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그런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이 저자분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데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약하는 능력.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였던 일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극적인 사건이 행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관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에게 이 일로 잃게 되는 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승진에 누락됐거나 힘든 일이 생긴 사람에게는 이 사건으로 얻게 되는 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의 질문을 던지다 보면 또 의외의 통찰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 함몰되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반대의 질문을 하면 마음을 겸손하게 가질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일로 인해서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걸까? 사실 상처를 받았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약함과 부족함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그걸 들춰낸 것이다. 그 사람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열등감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건 깨지기 쉬운 물건, 스스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란 뜻이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기분이 든다면 혹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새기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를 새기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또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한 사람보다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그런 관점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두꺼운 철문이 내려져 있다. 웬만해선 이 철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철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 다만 자신이 먼저 문을 열진 않는다. 이 문을 여는 최선의 방법은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그럼 대부분은 기꺼이 자기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한다. 자기 사연을 알려주고 삶의 지혜와 고급 정보까지 준다. 질문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이제 먼저 말을 걸었다가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낯을 가리거나 이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이들은 서로 쉽게 친해지죠. 서로 간의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내심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이런 높은 벽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인사하고 질문하고 상대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 질문은 연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바로 대인관계가 넓고 깊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과 장수의 비결 중 하나다. 인간은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관계 때문에 불행해진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일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외에도 좋은 관계를 위한 방법으론 베풀기, 주고받기, 매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관심이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질문이 생겨나고 또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일을 힘들어한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회사 일하는 것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다 힘들다. 세상엔 온통 힘든 일뿐이다. 하고 싶은 일은 임대료나 받으면서 골프나 치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힘들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생각하는 힘들다의 정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의 다른 표현이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에 의미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런이 한 말입니다. 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던져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싫은 게 많다.
잔업도 싫고 상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비전도 없어 보인다. 회사 위치도 너무 멀다.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는 다니지만 돈을 주는 것 외엔 회사에 애정을 느낄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회사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건 회사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싫어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싫어하는 것의 반대편에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원하는 게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원하는 건 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으로는 변화할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 변화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역시 질문이더라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민 MC라고 할 정도로 진행을 잘하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부분보다 상대로 하여금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말 큰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질문이죠. 질문을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상대가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전혀 관심도 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도 짧게 단답형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하면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질문이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 설정해주는,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적지를 설정해주는 것 자체도 질문이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질문이 어떤 초점을 맞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한대요. 너는 뭐 게으르기 때문이고 너는 뭐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번 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미리 더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야. 너는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보다 너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답변을 즉각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인사하고 질문하고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일에서 핵심 가치를 또 발견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장점들을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책과 함께 재생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고요. 돈 관리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나 생활상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화면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덮어두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설거지하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면 또 여러분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